멘사 IQ 테스트 문제로 잘 알려진 문제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멘사 문제 유형은 레이븐스 매트릭스 방식이고요. 빈 칸에 들어갈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론하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. 이 문제 사이트는 플래시를 이용해서 옛날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 익스플로러와 같은 옛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. 혹은 iqtest.so 그 다음에 레이븐스 테스트 해당 경로에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.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경로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. IQ는 지능 지수로서 멘사 가입 조건은 인구 상위 2% 이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24 이상일 때 IQ 148 이상이면 상위 2%에 해당하므로 IQ 148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하고요. 이제 제가 전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하나하나씩 해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의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제 해설을 듣기 전에 각자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와 같이 영어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. 총 40분에 걸쳐서 39문제를 풀게 됩니다. 또한 문제의 난이도는 문제를 풀어 나갈수록 더 높아진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는 문제가 쉬울 거고요. 뒤쪽은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. 또한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가장 간단한 답을 선택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 검은 색깔 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머지 8개도 전부 다 같은 검은 색깔 공 모양이니까 이 빈칸에도 뜬금없이 다른 도형이 나오는 것보다 이 검은 색깔, 입체적인 형태의 공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렇게 D번을 선택하면 정답이고요.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다만 각 줄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색칠된 부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색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 줄에서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, 즉 시계 방향으로 색칠된 형태인 이 F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3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각 줄을 확인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이 중간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. 즉, 이 검은 색깔 줄이 제일 왼쪽에 있고 여기선 검은 색깔 줄이 중간에 있고 여기선 검은 색깔 줄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갈수록 줄이 개수가 늘어날 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B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른쪽에 검은색 줄이 3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대칭으로 문제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. 이 G번을 선택했을 때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림들이 다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G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색칠된 부분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차곡차곡 위로 하나씩 쌓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A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6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대칭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도형들이 대칭을 이루는 형태는 바로 H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도록 도형을 선택하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입니다. 또한 8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형의 개수로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. 사각형이 3개 나왔죠. 삼각형이 3개 나왔죠. 그럼 동그라미는 몇 개 나오면 될까요? 마찬가지로 3개가 나와야지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.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이 중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도형은 이렇게 좌우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 도형 또한 마찬가지로 좌우 반전이 일어나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H입니다. 그리고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합쳐져서 중간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도형과 합쳐져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을 확장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왼쪽에 있는 도형을 오른쪽에 있는 도형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요. 어떻게 확장을 하냐? 그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그림에 의해서 나타내진다는 거죠. 이렇게 세로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세로로 확장을 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.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가로로 확장하라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줄이 가로 세로 다 그어져 있으니까 가로 세로로 다 확장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의 개수가 1개고 2개고 3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의 개수가 1개인 게 있고 2개인 게 있고 3개인 게 있죠. 그럼 세 번째 줄을 보았을 때 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될까요? 1개가 돼야겠죠? 그렇다면 선택지는 A, E, F 중에 1개일 것입니다. 다만 이때 선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, 즉 각도를 고려했을 때 대각선 각도, 위를 바라보는 각도, 오른쪽을 바라보는 각도 3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선이 1개이면서 위쪽을 바라보는 각도, 즉 답은 F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각 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는데요. 보시면 이 왼쪽에선 이렇게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도형이 모여 있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.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도형이 펼쳐져야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입니다. 14번 같은 경우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. 왼쪽에 있는 그림과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합쳐서 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합칠 때 겹치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. 다시 말해서 합칠 때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선이 겹치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마름모 형태로 도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겹치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게 되면 겹치지 않는 부분의 그림을 덧대어서 그린다고 했을 때 정확히 이 D의 형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고요.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합쳐서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H번입니다.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전체 도형이 동그라미, 세모, 네모로만 구성이 됩니다. 이때 이 중간에 있는 그림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넣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때 도형을 넣을 때 왼쪽에 있는 도형의 형태가 이 왼쪽과 중간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그림으로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즉 동그라미가 세모 안에 들어갈 때 네모로 바뀌게 되고요. 네모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때는 세모로 바뀌게 되고요. 그렇다면 세모가 네모 안에 들어갈 때는 동그라미로 바뀌는 게 이상적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
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17번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네모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F번을 선택할 수 있고요. 18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도형이 이동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도형이 이동해 나갈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검은 색깔 색칠된 사각형 또한 오른쪽으로 이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. 이 사각형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색칠된 부분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3개씩 있는 도형은 이와 같이 총 3개 존재합니다. 그렇다면 빈 공간이 4개인 도형은 이렇게 2개가 존재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2개씩 묶여있는 도형은 총 3개에 해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들어가는 형태는 도형이 4개 묶여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 아니면 G 아니면 H 아니면 D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이 G 같은 경우는 검은 색깔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제외할 수 있겠고요. 이제 보시면 각각의 도형이 대칭을 이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즉 형태를 보았을 때 이 초록 색깔만 가지고 보았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4개인 도형에서도 대칭을 이루도록 도형을 찾고자 한다면 대칭을 이루는 도형은 바로 D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. 이어서 21번 같은 경우는 각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도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으로 이동을 할 때 점차 중간으로 각 호의 모양이 모여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줄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간으로 모여든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중간으로 대칭적으로 모여드는 총 3개의 선택지가 존재하겠죠. B와 G 그리고 H입니다. 이때 H 같은 경우는 이미 위쪽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H보다 더 많이 모여든 형태인 G나 B가 되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H는 제거해 주시고요. 이때 B는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게 모여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G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G를 선택하면 되고요. 22번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도형과 바깥쪽에 있는 도형의 등장 횟수를 보면 됩니다. 먼저 바깥쪽에 있는 도형을 보았을 때 사각형은 이렇게 2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. 동그라미는 3번 나왔네요. 그리고 바깥쪽 도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이렇게 바깥쪽 도형이 없는 경우 3가지가 존재합니다. 그렇다면 바깥쪽 도형으로 아직 한 번 더 등장을 해야 합리적인 형태는 바로 사각형이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안쪽에 들어갈 도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각형이 지금 3번 나왔죠?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나왔어요. 근데 안쪽에 비어있는 형태가 하나, 둘이니까 한 번 남았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의 안쪽은 비어있는 형태인 이 A번이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 또한 비슷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각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작은 도형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되겠고요.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1가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같은 경우도 도형이 안쪽에 있어야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도형은 각 줄마다 네모, 동그라미, 세모에 해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도형은 세모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각 줄마다 한 번씩은 이 작은 도형이 검은 색깔로 색칠되어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B번 형태가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이 친구 또한 비슷합니다. 위쪽에 닫혀있는 경우는 하나, 둘, 세 개고요. 그리고 위쪽이 활짝 열려있는 경우는 하나, 둘, 세 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반쯤 닫힌 경우가 지금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 들어갈 도형은 위쪽에 반쯤 열려있는 게 되어야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이 지금 두 개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모양이 나와야지 합리적으로 보이겠죠. 결과적으로 24번의 답은 H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형이 들어가야겠죠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도형이 하얀색인 게 두 번 나오고 검은색인 게 두 번 나오고 하얀색인 게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 마지막 형태는 검은 색깔인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을 세 개의 선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이 선을 반복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. 이때 이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. 이 친구 또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친구 또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니까요.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각각의 3가지 선을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다고 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전에 풀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. 이 왼쪽 도형과 중간 도형을 합쳐서 오른쪽 도형을 만들어낼 때 겹치는 부분은 지우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이 대각선을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합치게 되니까 정답은 H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문제도 전체적인 도형의 개수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. 현재 동그라미가 바깥쪽인 도형의 형태는 2개밖에 나오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바깥쪽 도형이 동그라미인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안쪽에 들어가는 도형이 사각형인 게 2번밖에 나오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름모꼴의 도형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정답은 G번입니다. 29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도형을 오른쪽으로 바꾸는데요. 이렇게 곡선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도형을 바꾸게 되고요. 그 다음 이렇게 중간에 있는 도형이 대각선으로 놓여 있다면은 왼쪽에 있는 도형을 회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도형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바뀌고 회전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. 30번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도형이 왼쪽에 있는 도형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이 작은 마름모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. 31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도형을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펼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펼칠 때 이 왼쪽에 있는 도형과 겹치는 부분은 내버려 두고 펼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선은 고정시켜 놓고 이 안쪽에 있는 두 곡선을 바깥쪽으로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을 보았을 때 겹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은 내버려 두고 겹치지 않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을 바깥쪽으로 펼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중간으로 이동하고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규칙이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90도로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회전한 형태인 이 형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 왼쪽 위에 있는 도형을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 또한 도형의 출현 횟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. 각 줄을 보았을 때 이렇게 무한대 모양인 도형은 하나씩은 나와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도형은 일단 무한대 모양이 되어야 할 거고요. 그 방향은 셋 중 하나밖에 없죠. 이렇게 대각선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. 근데 마지막 줄을 보았을 때 이미 옆이랑 대각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한대가 위쪽으로 뻗어있는 모양이 합리적이겠죠.
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G번이었던 거고요. 34번 같은 경우는 각 줄을 보았을 때 왼쪽과 중간을 합쳐서 오른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안쪽 도형의 위치는 고려하지 마시고 개수만 판단해 보세요. 지금 안쪽 도형이 2개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도형에서 안쪽 도형이 2개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왼쪽 도형에서는 안쪽 도형이 1개고 중간 도형에서는 바깥에 있는 도형이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에서 1개를 빼기 때문에 바깥 도형이 2개만 남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도형은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도형이 합리적이겠죠. 이 문제는 중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도록 회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. 이 화살표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0번이고요. 36번에서는 전체 도형의 개수로 판단하면 됩니다. 현재 검은 색깔이 3개인 도형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F랑 D 그리고 B, G 중에서 1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. 이때 약간 어두운 도형이 2개 들어가 있는 형태는 지금 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, E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. 이때 이 검은 색깔 도형이 중간에 나왔다가 오른쪽에 나왔다가 2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형태는 이 검은 색깔 도형이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가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입니다. 37번 같은 경우는 이 하얀 색깔 도형과 검은 색깔 도형이 반복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. 단 이동을 할 때 이 검은 색깔로 색칠된 도형을 만나게 된다면 색깔이 변경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도형에서 이 검은색 도형으로 색칠된 부분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동그라미 도형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색 도형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.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요. 그 다음 이전에 검은 색깔 도형은 이 안에 숨어 있잖아요. 나올 때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답은 H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8번은 앞서 봤던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왼쪽 도형이 오른쪽 도형으로 이동할 때 변경될 때 어떻게 변경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위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위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만 이때 대각선 형태로 선이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되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한 형태인 F가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고요. 마지막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. 각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도형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. 단 이동을 시킬 때 세모는 X로 바뀌고요. 동그라미는 세모로 바뀌고요. X는 동그라미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을 선택하면 39번은 B번이 됩니다. 이상으로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끝났고요.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누르면 전체 문제를 푼 결과에 대한 IQ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.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정답을 맞추었다면 이와 같이 IQ가 145 이상이라고 나오게 되고요. 현재 이 IQ 테스트 검사지에서 표준 편차 기준은 15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에서 IQ가 130 이상이라면 멘사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멘사는 기본적으로 IQ 상위 2%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검사지에서 기준치는 130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24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는 표준 편차의 2배가 약 2%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서는 IQ 148이라고 불리고요. 미국 기준에서 130과 한국 기준에서 148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멘사 IQ 테스트 문제로 잘 알려진 레이븐스 매트릭스 방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. 실제로 해당 문제에서 IQ가 130 근접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 멘사 테스트에서도 합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